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카페디프레소입니다. UC 샌디에고에서 스포일러는 스토리를 망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해본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읽은 소설에 대한 스토리 만족도가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네, 지금부터 반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당연히 스포일러는 많을 겁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놀라는 영화와 반전 영화를 구분짓고 싶습니다. 반전이긴 한데 반전이라 하기엔 뭔가 부족한 영화들은 놀라는 영화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나우유시미의 엔딩은 놀라는 엔딩이라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엔딩을 보고 나면 놀라긴 합니다만 반전을 알게 되고 나서 원래 알던 사실들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전 영화는 반전이 공개된 후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를 거꾸로 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훌륭한 반전 스토리에는 일단 빠져나가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게 밀접하게 뒤엉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주인공이 어떤 강한 이끌림이나 이유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 목표를 하나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한 강한 이끌림을 느끼는 이유 또한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유주얼 서스펙트에서는 데이브 쿠젠이 주인공이고 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카이저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파이트 클럽에서는 에드워드 노튼이 불행 때문에 생긴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혹성 탈출에서는 테일러가 우주선이 불시착하고 나서 어디에 착륙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소우에서는 주인공들이 갑자기 납치돼서 탈출을 하고 싶어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영화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목표의 진짜 정체를 정해줘야 합니다. 스토리가 시작할 땐 이 정체는 작가만이 합니다. 이렇게 목표의 진짜 정체는 벽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목표의 정체는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과 관객은 영화 내내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을 쫓게 됩니다. 3단계, 여기서 길잡이를 소개시켜줍니다. 길잡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호의적인 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인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반전 영화에서는 보통 적대적인 관계이거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유주얼 서스펙트에서는 버블이 길잡이이고 파이트 클럽에서는 타일러가, 혹성 탈출에서는 제이어스 박사, 또 소우에서는 시체가 길잡이입니다. 하지만 이 길잡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인공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전 영화에서는 이 길잡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길잡이는 스토리상에서 목표의 진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주인공과 관객들은 길잡이가 목표의 진짜 정체를 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길잡이가 먼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는 버블을 믿지 않지만 카이저 소재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목격자라 필요합니다. 노트는 타일러의 폭력적인 결정들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파이트 클럽을 운영하려면 필요합니다. 테일러는 제이어스 박사에게 쫓기는 관계이지만 인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체랑 같이 있는 건 역겹지만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들이 시체 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토리 속에서 길잡이 캐릭터는 결국 주인공의 믿음을 얻습니다. 반전이 있기 바로 전까지 말이죠. 4단계, 길잡이를 통해 목표로 가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은 길잡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속 찾게 되고 그 길잡이를 통해 목표까지 갈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 점점 목표에 가깝게 다가갑니다. 버블은 자기 자신이 카이저 소재인 걸 압니다. 타일러도 자기가 환상인 걸 압니다. 닥터 자이어스는 이 행성이 지구인 걸 압니다. 직소는 시체 정체를 압니다. 5단계, 여기선 주인공과 길잡이 간의 텐션이 최고조까지 가고 주인공은 결국 길잡이의 도움을 통해 목표의 코앞까지 가게 됩니다. 형사는 카이저 소재가 누군지 알아낸 줄 압니다. 노트는 자기 집을 폭발시키는 등 타일러가 생각보다 위험한 사람이란 걸 알아냅니다. 테일러는 닥터 자이어스를 통해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고든 박사는 발을 잘라 탈출을 하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6단계, 길잡이는 여기서 벽을 제거하고 가려져 있던 진짜 목표의 정체를 공개하고 그걸 알아버린 주인공과 관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길잡이는 주인공의 친구가 아닙니다. 계속 찾아와서 의문을 풀어주는 존재일 뿐. 버블이 카이저 소재였고 이 행성은 지구였고 직소가 땅에 누워있었던 시체였고 타일러는 사실 노튼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공식을 안 지킨 반전 영화들은 다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스토리 속 요소들이 서로 빠져나갈 수도 대치될 수도 없게 핵심 요소여야만 하고 그 요소들의 관계 또한 따로 떼어놓을 수 없게 뒤엉켜 있어야만 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가 없을수록 반전은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전의 완성도가 높은 영화 컨택트를 한번 이 공식을 분석해 볼게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먼저 대략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언어학자이고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잃어 그 후유증 때문에 악몽을 계속 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계인들이 지구에 나타나는데 알 수 없는 문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을 불러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언어학자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계속 분석해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왜 왔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외계인들의 언어를 분석하던 과정 중 과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은 힘을 합쳐 외계인들의 언어를 풀어나갑니다. 어느 날 외계인들은 무기 또는 도구라는 뜻을 가진 문자를 내놓습니다. 이걸 보고 난 세계 각국 정부들은 외계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언어학자인 주인공은 언어를 더욱 완벽히 이해한 뒤 결국 외계인들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도구처럼 사용하라고 지구에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외계인 언어의 특성은 한번 이해하게 되면 시간을 비선형으로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 능력을 이용해서 외계인들을 공격하려는 특정 나라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잃고 난 후 알았던 후유증과 악몽 또한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 중 어렴풋이 보였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학자가 미래에 이혼할 남편이란 걸 알게 되죠. 이 영화는 반전이 두 개인데도 왜 이렇게 완성도가 높냐 하면 이 두 반전들 또한 서로 뒤엉켜 있어 한쪽이 없으면 스토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반전 영화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떼어놓을 수 없게 뒤엉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따르지 않은 영화들을 몇 개 볼게요. 영화 사바하. 이 영화는 일단 반전도 여러 개고 인물도 너무 많아서 일단 분석하기 귀찮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반전이 훌륭했던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캐릭터들 간의 관계가 불가피하게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도 아니었고 주인공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또한 공감이 되지 않거나 목표를 꼭 이루어야만 해야겠다는 느낌 또한 안 느껴집니다. 사바하 안에는 없어지거나 대체돼도 되는 존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전들이 크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영화 해프닝. 영화 해프닝에서는 식물들이 뿌리는 포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성격이 좋아야만 식물들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My name is Elliot Moore. I'm just going to talk in a very positive manner. Then we're just going to leave. I hope that's okay. Plastic. 주인공은 가족의 가장이고 목표는 생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제대로 된 길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별로였던 겁니다. 반전 영화들은 스토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흑백 세상인데 스토리가 끝날 때쯤엔 둘이 뒤섞여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알고 보니 아버지였고 탈출하고 싶던 행성이 지구였고 사랑하는 연인이 친딸이었습니다. 흑과 백이 분리되어 있다가 백이 뒤엉켜버린 겁니다. 이런 반전들이 왜 우리에게 여운을 주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걸 흑과 백으로 나누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과 악, 남자와 여자, 흑과 백, 좌와 우. 하지만 이런 반전들에서는 흑이 백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모순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선악에 대한 관념을 무너뜨려 충격을 주고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우리에게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모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상황이라 더욱 혼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착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 번만 더 자세히 봐보세요. 누가 알아요? 그 뒤에는 어떤 반전이 있을지. The greatest trick the devil ever pulled was convincing the world he didn't exist. And like that, he's gone. 지금까지 카페 디프레소였습니다.